1번이 운동 에너지, 2번이 역학적 에너지, 3번이 운동이 기억이 운동이고 니은이 위치. 자, 3번에 1번은 49줄, 2번은 7m/s, 3번은 위치 운동. 3번에 1번이 위치 운동, 2번은 운동 위치. 그러니까 운동 동그라미 뒤에 위치 동그라미. 3번은 역학적의 동그라미. 4번은 위치. 3번은 위치. 자, 5번은 OX. 자, 그 다음에 뒤에 혹시 내가 몇 번까지 했지? 11번까지 했었어. 어땠어? 그래. 뒤에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뒤에. 자, 1번에 자, 페이지 159페이지. 1번에 1, 2번에 1, 3번에 4, 4번에 그치? 4배가 되는 4m. 5번에 1, 6번에 3, 7번에 2. 자, 8번에 3, 9번에 5, 10번에 3, 11번에 5. 아, 그렇지. 11. 우리 있으면 11번 같이 해도 돼. 뭐. 질문 안 믿어요. 10번? 자, 10번. 그러니까 160페이지 10번. 그치? 그래서 9개.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가 늘어나냐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고,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위치 에너지가 늘어나.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조건은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요. 자, 10번 볼게. 10번. 자, 여기가 공이 있잖아. A에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그러면 자, A에서 B로 왔다가, 그렇지? B에서 C로 와. 그러면 얘는 무슨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무슨 에너지는 증가하지?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 그래서 속력이 빨라져. 근데 다시 위로 올라가면 어때? 그렇지? 위로 올라가면 C, D, E로 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지. 그럼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진짜 그거야. 그러면 다른 하나는 자, 1번 A에서 B까지 그치? 감소한 위치 에너지. 자, 그 다음에 B에서의 운동 에너지. 자, C에서 D까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그 방원통을, 그래서 A, B 사이를 왕복 운동하겠다. 다른 C와 D에서 CD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 D에서 E까지 증가한, 그치? 증가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높이가 안 나왔어. 그럼 높이가 안 나왔으니까, 자, 요 높이를 H1이라고, 요 높이를 H2라 하자. 내가 그냥 그렇게 할게. 지금 높이가 이게 같다 이런 말 없어. 이런 말 없어. 그러면 1번부터 볼게. A에서 B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 1번 A에서 B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 뭐지? 그렇지? 9.8 mH1이지. 그러니까 요만큼 감소했어. 자, 2번 볼게. 2번 B에서의 운동 에너지. B에서의 운동 에너지.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랑 똑같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다. 그러니까 자, A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야. 왜냐면 여기서 시작 출발하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가 0이야.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B에서. 그럼 운동 에너지가 늘었지. 이 운동 에너지가 왜 늘었어?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는 뭐랑 똑같아? A와 B 사이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똑같아. 맞아?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똑같아.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데? 이게 얼마인데? 이게 1번이랑 똑같지. 9.8 mH1. 그래서 결국은 1번하고 2번은 같은 값이야.
그치? 자, 3번 보자고, 3번. 3번은 어디에 위치하냐? 봐. CD에 위치한 에너지니까 여기. 요게 뭐지? 3번은 9.8mH2를 그 다른 거죠, 그렇지? 일단은 1, 2번이랑은 달라 3번은. 자, 4번은 그렇지. 4번은 D에서 E까지 증가 위치 에너지. D에서 E까지 증가 위치 에너지. 뭔데? 4번은 9.8mH1이잖아. 그러면 2번과 똑같아. 1번과도 똑같아. 자, 5번 볼게. 자, 5번. D에서의 운동 에너지. B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D에서 운동 에너지는 어때? 둘 다 똑같아. 같은 높이니까. 그러니까 5번은 D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그치? D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랑 D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거든. 그래서 결국은 5번은 누구랑 똑같아? 2번이랑. 그래서 결론은 뭐지? 1, 2, 4, 5는 다 똑같은 9.8mH. 근데 3번만 9.8mH2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또 11번. 자, 11번은 요거는 내가 사실은 조금 설명을 더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좀 부다닥 끝낸 그게 있어가지고 자, 지금 같이 하려고 해서 자, 그림은 A점에서 비스듬히 던져 올린 농구공이 최고점인 O에서 B로 다시 떨어져.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가로 안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공기 저항이 있댔어. 없댔어. 공기 저항이 없다면, 그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성립돼.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고 치자고. 물론 있는데, 그치? 없다고 가정하자고. 너무 작으면 무시도 가능하니까.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한다. 그럼 A는 바닥이잖아. 여기가 바닥이잖아. A가. A나 B는 바닥이잖아. 맞지? B가 저쪽 있지.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지? A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어. 위치 에너지는 없어. 빵이야. 그치? 자, 그런데 B도 마찬가지야. 운동 에너지만. 이 K가 운동 에너지, 얘들 K가 운동 에너지야. K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있어. 위치 에너지는 없어. 왜냐면 위치 에너지는 빵이니까. 얘도 위치 에너지는 빵이야. 자, 여기 위치 여기 위치가 빵이야. 자, 근데 자, 요점은 자, 위치 에너지가 최대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빵일까? 빵일까? 아니야. 얘들아 봐, 이거 운동 에너지가 빵이 아니야. 0이 아니라. 아니 아까 선생님 위치 에너지가 최대면 운동 에너지는 0이었잖아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공을 이렇게 던져볼게.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속력으로 던졌어. 그러면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최고 꼭대기 가면 속력이 얼마가 되게? 최고 꼭대기 속력이 돼. 그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빵이야. 이때는 빵이야. 자, 근데 이거는 그래. 근데 이거는 공을 이렇게 비스듬히 던진 거야. 그러면 비스듬히 던지면 이 최고점에서도 이쪽 방향, 즉 X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있다. 왜냐하면 X 방향의 속력이 있어. 얘는 X 방향의 속력이 없어. Y 방향의 속력도 없고 X 방향의 속력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거든.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는 그치 위에 가면 속력 0이야. 운동 에너지 0이야. 근데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는 최고점에 가도 그치 X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숫자로 따지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요게 만약에 내가 100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 그럼 요쪽에 가면 그치 100 운동 에너지가 이제 위치 에너지가 10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거든. 근데 비스듬히 던지면 내가 100줄의 그치 운동 에너지가 있다. 거기 얘가 0줄이야 쳐. 그럼 꼭대기 가면 최대 얘가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한 80 되는 거야. 얘가 한 20 정도 돼. 그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0은 아니라 허물스러운 거.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이제 1번 A에서 B로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렇지. 1번 맞아.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그래. 그래서 11번에 1번은 맞는 말. 2번. 자, A점에서 B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전하는데 그렇지. 높이 올라가죠. 2번도 맞는 말. 3번.
O에서 B로 가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이 그렇지. 내려오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운동이 늘어나. 이것도 3번도 맞는 말. 4번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그래, 이것도 맞아. 왜? 위치 에너지가 0으로 같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도 같단 말이야. 자, 5번에 O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B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니? 자, O점의 위치 에너지와 B점의 A점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니? 아니지. 얘랑 같은 수가 없어. 얘랑 더한 거랑 얘 둘이 더한 게 같은 거지. 얘 80하고 100이 같냐는 거는 틀린 말이야. 그래서 5번은 틀렸어. 5번은 O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됐어? 자, 또 질문 있으면 없으면 뭘 풀 거고 그다음에 뭘 할 거야. 이게 이건 아니지. 이거 지워야지. 아니지. 자, 내가 이거 스키 점프 얘기했나? 스키 점프? 얘기 안 했어. 이게 만약에 이게 예전에 경남여고에서 2차 면접에 2차에서 많이 물어봤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스키 점프 문제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했거든. 여기 H 높이에서 여기 엄청 높은 스키 점프라는 게 뭔지 알지? 저기 꼭대기에서 쭉 내려오는 거야. 슉 내려와가지고 얘가 탁 타고 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스키 점프를 타고 이렇게 쭉 공중에 뜨거든. 그럼 이 처음에 높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그치 이렇게 해서 그래 공기 저항도 없다고 가정할게. 공기 저항 없어. 마찰 없어.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스키 점프.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 간다 마저 틀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출발점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 이거 1번 경로. 2번은 이거야. 맞지? 2번. 출발점보다는 낮은 곳을 지나간다. 출발점의 높이보다는 낮은 곳까지 간다. 최고 높이. 1번이 맞게 2번이 맞게. 이거 잘 물어봐. 이 개념을 이해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네가 이해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이거 진짜 잘 물어봐. 잘 물어봤어. 그렇지? 애들이 선생님 앉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저 질문이었어요. 스키 점프 문제였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렇지? 저거 몇 번 경로로 할까? 1번 경로로 할까? 2번 경로로 할까? 공기저항과 마찰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일단 2번 경로로 간다면 왜 2번 경로로 갈까? 1번 경로로 가면 왜 1번 경로로 갈까? 승찬이는 몇 번 같아? 1번 같아? 2번 같아? 2번? 선생님 1번 같아? 2번 같아? 2번이야 2번. 이 답이 죄송해요. 이것도 답이 있잖아. 2번이야. 1번이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럼 왜 안 되게? 왜 2번이고 1번은 왜 안 돼? 공기저항과 마찰 없으면 같은 높이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자 이게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해야 된다. 자 여기 출발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최대겠지. 100이라고 치자. 우리가 최대를 100이라 생각해봐. 근데 요 꼭대기에 딱 오면 그치 여기 최고점에 오면 X 방향의 속력이 있어 없어? 있어. 얘들아 포물선의 등위는 X 방향의 속력이 여전히 존재해. 그러니까 X 방향의 속력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X 방향으로 존재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치? 운동 에너지가 한 20 있다고 치죠. 뭐가 떨어졌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10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8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80이니까 요 높이보다 높이만큼 위로 올라갈 수 없고 그보다 낮은 높이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요 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닌 값이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얘보다 같을 수가 없고 낮은 값이 돼요. 그래서 스키 점프 하는 거 보면은 항상 얘가 휙 날아갈 때 이 높이가 여기보다 낮아. 알겠지? 그렇지. 이게 다 이유가 뭐다? 역학적이야. 그렇지. 이게 중학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로 잘 내. 이거 잘 나오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항상 기억해야 돼. 이거지 옆으로 x 방향으로 속력이 있어. 최고점에도. 그렇지? 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큰 건 맞지만, 그렇지? 처음보다는 작을 거야. 그래서 2번이다 저거 1번 적으면 안 돼. x 방향의 운동 에너지 때문에. 자, 뭐 또 다른 거. 질문할 게 없으면 얘들아 지금 다 끝났거든. 내가 진짜 10분만 하면 그냥 끝나.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얘들아 자 심심하니까 아이고 미안한데 그치 조금 옛날 문제지만 한번 가져. 아니 좀 들어줄게. 다 가져올게. 자.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지. 자, 한번 그렇지. 같이 풀어볼게. 같이.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이런 뭐 이상한 영재고 문제가 하나 있대. 그렇지. 자, 스키드 마크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일단 바퀴 자국이야. 쉽게 말하면 이 바퀴 자국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찰력 때문에 일어난대. 그러면 밑에 보니까 질량 100kg당 도로 표면의 상태에서의 마찰 크기가 그치 아스팔트고 건조하면 800, 뭐 비 내리면 700, 빙판이면 300 이런 단어들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 자 어느 건조한 날 아스팔트 포장돼. 자 힌트를 줬어. 건조한 날 아스팔트. 그치? 건조한 날 아스팔트 그럼 줄 거 보면 건조한 날 아스팔트가 얼마지? 마찰력이 800이야. 그치? 근데 100kg당 800이야. 근데 문제에서 자동차 질량이 얼마지? 자동차 질량이 1000kg야. 그럼 마찰력은 몇 뉴턴? 8000뉴턴.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커지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잘 봐야 돼 얘들아. 100kg가 800뉴턴이야. 그러면 1000kg니까 8000뉴턴이야. 자 마찰력 8000이라는 거 생각하고 그치? 자 박스는 그치 자 6m/s로 튕겨 나갔다. 스키드 마크를 찍어서 부딪혀서 정지했고 박스는 자동차가 충돌하면 6m/s 튕겨 나갔어. 그러면 박스가 충돌할 때 자동차의 에너지가 모두 박스에 전달된다면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의 속력 V는 얼마야? 그러니까 자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치 V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렇지. 그러다가 끽 멈추다가 박스에 부딪혔어. 그래서 자기는 에너지가 0이 되고 그 에너지를 다 박스한테 준 거야. 그랬더니 박스가 얼마로 튕겨나갔냐면 그치? 얼마로 튕겨나갔다고? 박스가 1000kg인 박스가 6m/s 튕겨나갔다. 그럼 있잖아 여기 자동차가 하나 있어. 자동차 1000kg의 자동차가 V 속력으로 가. 근데 스키드마트가 있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마찰력이야. 그러면 여기 미끄러진 거리가 나와 있었대. 미끄러진 거리가 10m.
근데 마찰력은 내가 표를 보고 찾았어. 얼마? 8,000N. 그래서 얘가 그렇지 이 자동차가 어떤 속력으로 가는데 그렇지 속력으로 이제 갈까 다른 임의 속력으로 가는데 자동차가 누구랑 부딪혀? 박스랑 부딪혀서 멈췄어. 근데 이 에너지를 다 누구한테 준 거야? 박스한테 줬대. 그러면 1000kg의 박스가 이 에너지가 0이 되고 이제 박스가 이제 그 에너지를 가져가서 6m/s? 박스가 6m/s.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V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게 이 처음에 자동차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 이게 얼마? 2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V 제곱. 근데 마찰력이 중간에 있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돼 감소돼? 감소지. 그럼 감소해서 남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남은 에너지를 박스한테 다 준 거야. 그럼 박스의 에너지가 얘 남은 에너지야. 왜? 얘 에너지를 얘한테 다 줬으니까. 그럼 박스 에너지 얼마인데? 2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얼마? 6의 제곱이지. 아하! 그러면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미끄러지면서 요런 걸 마찰력이 한 일 줄여서 그냥 마일이라고. 그러니까 마찰력이 나를 방해했어. 마찰력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방해를 한 거 이겨내고 가가지고 박스 비춰본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건 뭐지? 나중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박스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나중 운동 에너지. 이거는 처음 운동, 여기는 처음 운동 에너지. 그치? 저게 박스를 통해서 이제.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이거든? 그럼 마찰 1은 F 곱하기 S. 마찰력 구했어. 마찰력이 8,000이래. 그럼 미끄러진 거리는 11. 왜 마이너스 한 거야? 왜? 에너지가 줄었잖아. 마찰력이 쓰는 속력이 줄어들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누가 밀었어. 그럼 여기가 플러스야.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제 가는데 반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한 일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속력이 감소했다는 얘기야. 그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야.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V를 구하면 되니까 이제 시작. 공색이 일단 없애고 시작해. 공색이 없애고 시작해. 그렇지? 공색이 없애고 시작. 애들이 어떻게 해서 많이 틀렸냐? 일단 이건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 없앨게. 여기 2분의 1 없애고 여기 대신 곱하기 1을 해. 그럼 V 제곱 빼기 160은 36이네. V 제곱은 196이네. V는 얼마? 14m/s. 답은 13m. 내가 틀리는 스타일이 애들이 어떻게 해서 틀리는 그 공부를 좀 하는 애들도 어떻게 틀렸냐면 어떻게 해서 틀렸냐면 여기를 8,000을 써야 되는데 이걸 800을 쓴 거야. 그러니까 답을 해도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루트 막 나오고. 왜 800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봐봐. 문제를 보면 100kg당 그치? 표가 100kg당인데 문제는 1000kg잖아.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곱하기 10을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봐봐. 이게 마찰력이 8,000N이다 이렇게 바로 줘도 되지만 그렇게 바로 안 줬잖아. 그치? 100kg당 마찰력을 주고 상황을 준 거야. 그치? 건조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를 했잖아. 이런 거를 내는 의도는 이 친구가 문제를 대충 보는지 꼼꼼하게 보는지를 보는 거야. 너가 학교 내신 시험 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얘들아, 학교 시험이 그 어렵게 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치? 학교 시험은 그치? 뭐 늘 풀어보면 한 20분이면 다 풀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한 30분이면 그치? 한 뒤에 한 15분, 20분 남고 막 그러잖아. 그게 왜 그걸 했냐면 이 친구가 꼼꼼하게 보라는 뜻이야. 그런 걸 이제 연습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제일 꼼꼼한 애를 100점을 주는 거지. 덜렁덜렁 거리는 애들 그치? 대충 이래 보고 그림만 보고 밑에 있는 숫자만 보고 답 적으면 이제 틀리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 연습하는 거야. 자, 얘들아, 그치? 이제 내 진도 나왔고 이제 마지막 진도가 어디냐면 155페이지. 얘들아, 신재생 에너지는 안 한댔어 내가. 신재생 에너지는 안 해.
왜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크면은 신재생 에너지 개념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원래는 신에너지 플러스 재생 에너지거든. 근데 신에너지라는 게 새로운 자원의 에너지야. 근데 얘들아 연료전지 이제 새로운 자원이 아니야. 흔한 자원이야. 알잖아. 우리 연료전지가 뭐냐면 그 수소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그 물이 되면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 거야. 그 로켓 있잖아. 로켓 쏠 때 로켓에 있잖아. 로켓에 옆에 연료통 들고 가잖아. 로켓 120번 통과할 때 하나가 수소고 하나가 산소야. 요거 둘이 반응하면 물 생겨. 그러면서 여기 강성한 거야. 이런 게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를 지금은 어디에 쓰냐면 수소 자동차에 써. 수소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 주위에 돌아다니는 수소 자동차 있잖아. 갑자기 현대에서 나온 수소 자동차 이름 뭐다? 넥소. 그런 자동차가 그 수소 넣는 거거든. 그럼 한쪽에 수소를 넣어. 그럼 산소를 어디서 넣어요? 공기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산소는 넣을 필요가 없지. 공기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기 그대로 쓰고 수소만 넣어주면 수소와 산소가 해서 연료전지가 생겨.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물밖에 안 나와. 물밖에.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전혀 없어. 이게 새로운 에너지였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로운 에너지인데 이제는 지금은 아직까지 신재생인데 너희가 한 5년 지나면 이거 신에너지도 아니야 이제. 구에너지지 구에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그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그치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가스 뭐 이게 이제 신에너지는 아니라. 그치? 여기에 뭐 다르고 이거 바이오 뭐 풍력, 지열 뭐 태양열, 태양광 있는데 해양 에너지 뭐 폐기물 이런 것도 재생 에너지가 될 수 있다. 뭐 재생 에너지. 그래서 뭐 별로 안 중요해. 그치? 또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고 그 위에 그러면 155페이지 그 위에 에너지 전환과 보존. 자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하는가?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할 수 있어. 대신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화학 에너지 있잖아. 자 불꽃놀이 볼게요. 불꽃놀이 할 때 뭐 집어넣는 줄 알아? 얘들아 그 광안리 가면 불꽃축제 이런 거 하잖아. 그 안에 뭐 집어넣는 줄 알아? 그 안에 펑펑 터뜨리잖아. 얘들아 너가 불꽃 반응 배웠니? 그 학원에서 나고 요새 그 학교에서는 빠졌거든. 학교에 내용에는 빠졌는데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어. 나트륨을 가열해주면 노란색이 돼. 그치? 칼슘은 주황색. 그치? 그거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무슨 에너지를 할까? 화학 에너지. 화학 결합과 관련된 에너지들. 그래서 불꽃놀이는 화학 에너지가 필요 에너지. 자, 그 다음에 광합성 볼게. 광합성. 빛 에너지가. 자,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져?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녹말이 만들어져. 그럼 포도당과 녹말은 무슨 에너지게? 화학 에너지. 그치? 자동차는 뭘로? 기름 넣고 가잖아. 기름이 뭐게? 화학 에너지. 석유나 석탄이 다 화학 에너지. 얘들아, 종이를 태웠다. 종이 뭐게? 화학 에너지다. 알겠지? 음식물 화학 에너지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화학 결합과 관련된 건 다 화학 에너지야. 그리고 밑에 2번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 새로 생기는 없이 그 에너지는 총량 일정하게 보존된다. 공기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 얘들아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공기 저항과 마찰이 있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거든. 그러면 처음에 에너지가 100이 있다 쳐. 그럼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50이 돼. 그럼 50만큼이 무슨 에너지로 갔냐면 열 에너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자고. 근데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50이라고 쳐. 그러면 발생한 열 에너지는 얼마? 50줄. 그러니까 차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공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100줄 있었어. 근데 쭉 떨어져. 그럼 땅바닥에 떨어지면 속력이 얼마가 되게? 속력을 얼마 했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니까 70줄이야. 그럼 3점 어디 갔어? 중간에 공기랑 부딪혀가 발생한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그렇지, 열 에너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된 거야. 근데 열 에너지도 에너지는 에너지잖아.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지만 에너지는 에너지잖아. 그러면 이 에너지는 이 에너지 더하기 이 에너지랑 같다. 이게 30줄.
그거는 뭐지? 에너지 보존 물질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공기 저항과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되지만, 그치? 열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에너지 보존은 성립해. 지금 내 말 이해되니? 에너지는 보존돼. 그래서 자, 그 말인 거야. 얘들아, 2번에 동그라미 1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 발생한 열 에너지도 에너지는 에너지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야.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면 에너지 팡팡 쓰면 안 돼? 에너지 전략을 왜 하지? 에너지 뭐 야 보존되는데 뭘 전략을 해? 그냥 팡팡 쓰지. 근데 에너지 전략을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적어놓은 거야.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지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분류돼. 그래서 점점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있잖아. 막 그치 요게 만약에 여기 100줄이 있었어. 내려와서 70줄이 돼서 그치 공기와 마찰돼서 30줄 가.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어 공기를 통해서 밖으로 사라진 거를 다시 공기를 모아가지고 30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분류해. 그래서 그치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전략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어. 그치? 그 얘기야. 그 얘기고 옆에 있잖아. 동그라미 2번. 조그만 글씨 동그라미 2번 하면 끝이야. 자,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내려오는 물체. 자, 위치 에너지가 50줄 있었고 운동 에너지가 0줄이었어. 근데 땅바닥 도착했더니 운동 에너지가 35줄이고 위치 에너지가 0줄이야. 그럼 발생한 열 에너지는 몇 줄? 15줄. 이게 다. 이해돼? 그럼 이해되죠. 그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차이를 구하는 게 발생한 열 에너지. 그리고 뒤에 문제 남은 거 풀어오면 되고 신재생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161페이지 이제 그치 1페이지 18, 19는 안 해도 돼. 얘들아 이거는 끝내고 이제 이 책 마지막이야. 자, 그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우리 물리학 기본 과정 여기에 물리 파트를 이제 할게.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숙제 검사만 하고 바로 물리 파트 바로 가. 알겠지?